예, 이번 시간 내사주 내가 보기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 천간 10개하고 지지 12개의 어떤 배속 관계를 이제 알려드렸었죠.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하고 지지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12개에서 10 곱하기 12 하면 총 120가지인데 천간과 지지는 음과 양과 양끼리 배속이 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면 총 60개의 간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60개의 간지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오래, 병자정축 이렇게 해서 쭉 나가서 마지막 60번째가 개해입니다. 그래서 총 60개인데 다시 또 이제 갑자로 가죠. 그래서 이제 회갑, 돌아올 회자를 써서 우리가 회갑을 맞았다, 환갑을 맞았다 하는 게 이 60갑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내사주 내가 한번 보고 싶다 한다 그러면 뭐 특별한 사주라는 게 별거 아니고 연월 일시를 가지고 네 기둥, 연월 일시 4개의 기둥에다가 총 글자가 천간과 지지 하나씩 나오니까 사주 팔자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뭐 그거는 휴대폰 어플에서 만세력을 이제 찾아보면 또 아니면 컴퓨터에서 만세력을 찾아보면 요새 어플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생년 월 일시를 집어넣으면 천간과 지지의 연, 월, 일시가 총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나오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가 그 일간인데 요게 이제 제가 그 본인이라 그랬죠. 본인인 거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태어난 날의 천간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글자가 어떤 글자가 와 있느냐를 보고 나머지를 사주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주가 만세력을 내 생년 월 일시를 넣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요게 지금 이게 월, 일, 시죠. 요 태어난 날에 요 천간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게 천간이고 밑에 있는 게 지지죠. 요 천간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간을 잘 모르면 부모님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언제 태어났는지 이렇게 보고 이제 또 시간이라는 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시간이 태어난 시간이 아닙니다. 언제냐 태어난 시간이라는 거는 아기가 뭐 제왕절개를 하든 아니면 뭐 자연분만을 하든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첫 울음을 울었을 때가 태어난 시간입니다. 보통은 이제 아기 나오자마자 한 몇 초 후에 아기가 이제 울음을 우는 애가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뭐 몇 분 후에 아기가 울음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24시간이지만 이 사주 명리학에서는 하루를 12시간으로 보죠. 그래서 시간이 약 바뀌는 그 타임에 태어난다 그러면 시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한 1, 2분이면. 그래서 태어난 시간이라는 거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시간이 아니고 나와서 첫 울음을 울면서 기가 탁 터져가지고 세상의 기운을 그 순간 확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태어나는 겁니다. 이 사주를 보는 것도 태어난 연월 일시가 그 아기가 태어나서 첫 울음을 울을 때 세상의 어떤 엄마 뱃속에 있던 기운에서 세상의 기운을 한꺼번에 확 받아들이는 그게 이제 사주가 딱 세팅이 이제 되는 겁니다. 연월 일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거니까 이건 뭐 참고적으로 그렇게 이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강의 주제가 육친론, 십성론인데요. 이게 제가 어제도 이제 뭐 천간 10개, 지지 12개를 글로 실제 볼펜으로 종이에다가 한 10번 이상씩 써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자로 이걸 이제 써보시면 굉장히 좀 익숙해집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이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저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한자도 많고 뭐 그런데 막상 또 알고 나면 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용어에 좀 익숙해지기가 쉽지가 않죠. 이거는 뭐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어떤 그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건데, 뭐 천간과 지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지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게 오행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이치를 인간이 나타낼 방법이 없으니 이거를 부호화한 겁니다. 부호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 한자가 상형 문자잖아요. 생긴 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갑도 갑을 병정 무기 이게 다 상형 그 문자거든요. 한자라서. 그래서 갑이 이제 뭐 본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갑이다. 이거는 무슨 씨앗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나무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땅에서 이렇게 탁 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탁 터지는 어떤 거, 여기 이제 밭전자도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상형 문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부호화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뭐 육친론인데, 육친론은 이게 6개. 해서 이제 뭐 친자도 이제 육친, 뭐 우리 뭐 저기 그 친척 있죠? 그걸 육친론입니다. 이건 이제 십성은, 이거는 이제 십성에는 이게 이제 10개다 해서 십성이라고 하는 건데, 뭐 별거 없어요. 그냥 10개다, 뭐 이건 6개다, 이 정도로 그냥 뭐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육친론이라는 거는 나를 둘러싼, 지금 이게 나죠? 이게 본인입니다, 본인. 이게 본인인데, 이게 나를 둘러싼 여기에 도대체 어떤 글자가 있고 어떤 육친성.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아버지도 보고 어머니도 보고 내 자식도 보고 형제도 보고 뭐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근데 그걸 육친이라고 합니다. 여기 육친. 육친인데 그 육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공부라는 게 여기 지금 오늘 육친론하고 십성론인데 이것도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아, 육친론이 6개의 친인척을 의미하는구나. 아니, 십성론이 아니면 10개의 어떤 그 육친을 갖다가 나눈 거구나. 이렇게 그냥 일단 아시고 뭐 깊이 있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점차 이제 배워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뭐 육친론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본인이 되겠죠. 이게 본인입니다. 본인인데 이 오행의 어떤 상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목화토금수 오행이 계속 상생을 하죠. 상생 이렇게 여기 보시면 생하고 여기도 생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목화토금수 목화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게 만약에 목이면 목이 생하는 거는 화고, 화 다음에 토 다음에 금 다음에 수 다음에 목, 계속 돌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내가 만약에 이제 목이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화가 되겠죠. 이건 토가 되는 거고, 이거는 금, 이건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수가 되는 거는 만약에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만사력 어플에서 이제 사주를 뽑았어요. 연월 일시 네 사주를 뽑았는데 태어난 날의 천간을 보니까 나는 목이더라, 나는 화더라, 나는 토더라, 금이다, 수다, 이걸 갖다가 알면 되는 거죠. 아, 나는 간목이야, 나는 을목이야,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딱 정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일단은 사주학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지로 보지 않고 태어난 날의 천간 10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로 딱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플에 그 만사력 어플에서 딱 내 생년월일을 집어넣었는데 태어난 날의 천간이 나는 갑목이다 그러면 갑인 거죠. 갑이에요, 갑. 예를 들면 만약에 을이다 그러면 을인 거고,
뭐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병이면 병인 거고. 이렇게 해서 천간 10개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생하느냐, 생함을 받느냐, 내가 극하느냐, 내가 극함을 받느냐를 따져서 이제 그 주변 걸 갖다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기에 이쪽에 뭐냐면은 이게 화였다. 내가 만약에 병화였다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지죠. 여기는 그러면 화가 아니고 이건 토가 되겠죠. 이렇게 생하는 거니까 하나씩 밀리겠죠. 만약에 내가 토였다 그러면 여기는 금이 되겠죠. 토 다음에 금이니까. 이게 목화토금수를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화, 토, 금, 수. 그래서 요렇게 생하고 요렇게 생하고 요렇게 생하고 요렇게 생을 하는 거죠. 수는 또 요렇게 목을 생하는 거고, 만약에 화부터 시작했으면 또 요렇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행이 다 똑같아요.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식신상관이라고 있죠. 식신상관이라고 있는데, 이게 용어가 처음에 보시면 저게 뭐지 이제 뭐 그러는데, 여기 이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아, 식신상관이구나. 여기 정제 편제구나. 정관 편관이구나. 정인 편인이구나. 비견 겁제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용어가 좀 처음 배우면 어려울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걸 그냥 자주 접하셔야 됩니다. 자주 접하고 자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처음에 여기 일간, 비겁이라는 얘기는 나랑 똑같은 오행을 가지면 비견입니다. 비견겁제. 이 비겁이라는 게 비견겁제의 준말입니다. 그걸 비견겁제를 비겁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목이라고 하는 일간이면 그 갑이 이제 갑하고 을은 똑같은 오행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갑, 을이. 자, 그러면 갑 일간이 갑에 태어난 날이었는데 옆에 뭐냐면 갑이 있다 그러면 비견겁제를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화를 봤다 그러면 식신상관이 온 겁니다. 식신상관. 만약에 토가 왔다. 만약에 내가 갑 일간에 태어났는데 옆에 뭐 무토, 기토가 왔다 그러면 이건 돈입니다. 돈. 편제, 정제가 왔다. 이게 이제 편자, 정자, 이거는 바를 정자하고 이제 치우칠 편자인데, 이 편은 나랑 같은 오행을 의미하는 거고요. 정자, 바를 정자가 의미하는 나랑 반대되는 오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갑목이면 이제 이 토가 재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무토하고 기토가 있는데, 이 무토는 양의 토죠. 요 기토는 음의 토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이다. 나는 갑이야. 그러면 만약에 무토가 온다 그러면 요 같은 오행이죠. 같은 오행인데 서로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편제가 되는 겁니다. 같은 오행의 토니까. 근데 요 기토는 음의 토죠. 음토. 양의 토는 무토고 음의 토는 기토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갑이면은 이쪽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내가 목인데 내가 생하는 건 화죠. 근데 얘 화를 건너뛰면은, 이렇게 건너뛰면 이게 토가 되는 거. 이거는 극이에요. 극. 목에서 바로 토로 오면 극이 한 단계 건너가면 극입니다. 극. 그래서 이제 정제 편제가 된다는 그 원리가, 내가 갑목인데 양이면 양으로 가면 편으로 가는 거고, 음으로 가면 정으로 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지금 여기 정관, 편관도 마찬가지로 정이 되면 나랑 오행이 반대되는 거. 편은 나랑 오행이 같은 거예요. 정인, 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생해줬다. 내가 만약에 그래서 갑목인데 나를 생해주는 거는 물이죠. 만약에 이제 목인데, 목은 물이 생해주죠. 물이 없으면 나무, 갑목이나 을목이 나무를 의미하는 건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나무를 생해주는 거죠. 요렇게 생을 해주는 겁니다. 생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성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나를 생해주는 거는 인성이에요. 인성. 이걸 그냥 외우시면 돼요. 저게 왜 인성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인성인데 이걸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정인하고 편인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편자가 들어가면 나랑 같은 오행.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제 갑을 이제 예를 든다 그러면 편으로 가니까 요 수의 첨가는 임수가 되겠죠. 임수는 나랑 나를 도와주는 수지만 음양은 양으로 같이요. 그러면 편인이 되는 거죠. 편인이. 자, 정인 같은 경우에는 정인은 요거 이제 개수가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이건 음이죠. 그죠? 그럼 내가 이제 갑인데 요거는 음이 되니까 이건 정인이 되는 거죠. 정인이. 바를 정자를 씁니다. 정인. 정인은 어머니예요. 어머니. 내가 나를 태어나게 해준 게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인은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양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간목이다. 그러면 이렇게 상생을 쭉 하는데 여기에 내가 만약에 병화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무토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다 천간 10개가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내가 화를 받다. 간목인 그러면 여기는 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식상. 그럼 화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뭐 병화가 올 수도 있고 정화가 올 수도 있고 이제 지지에서는 이제 사화가 올 수도 있고 오화가 올 수도 있죠. 요거는 이제 천간은 이제 뭐 병화하고 이제 정화가 이제 오는데 이렇게 병정이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어떤 것이 오더라도 이거는 식상에 이제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식상이 왔구나 이렇게 해서 나머지 식상이 어떤 거냐, 재성이 어떤 거냐 이건 이제 추후에 또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거는 나를 둘러싸서 내가 생하는 게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게 극하는 것이 되느냐 이런 것만 오늘은 이제 알게 되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비겁인데 이게 나예요. 난데 생하면 식상인 거고 내가 극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재성이에요. 재성. 남자한테는 돈과 배우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성 이게 이제 이렇게 극을 하죠. 극은 아무튼 두 단계를 건너뛰는 거고 생은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겁니다. 보면 관성이 나를 극하고 있죠. 내가 극하는 거는 재성. 내가 극을 당하는 것은 관성입니다. 관성. 그래서 왜 관성이지? 아니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아, 관성이구나 그게. 근데 이제 관성도 정관, 편관 나누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음양이면 편, 다르면 정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인성은 나를 도와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건 인성이에요. 근데 그 중에 편인하고 정인으로 두 개로 이제 나뉜 거죠. 편인은 나랑 음양이 같으면 편, 음양이 다르면 정. 그다음에 식신상관은 내가 생해주는 거예요. 내가 생. 인성은 내가 생을 받는 거고 내가 생을 해주는 거는 식상이에요. 그래서 나랑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용어를 좀 자주 접하시고 이걸 외우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외우면 됩니다. 사주 공부하다 보면 뭐 외울 게 뭐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천간 10개, 지지 12개 직접 한자로 써보면서 최소한 10번 이상 써보라고 한 것도 용어를 좀 많이 좀 익히는 부분도 있고 오늘 요 육친 이것도 비겁, 비견겁제, 식상 이거는 식신상관, 그 다음에 재성 이거는 편관, 정관, 그 다음에 관성 이거는 뭐 편관, 정관, 그 다음에 인성 그러면 정인, 편인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서 총 10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십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십성이라 그러는 거고요. 십성이라는 거고 육친은
비식, 재, 관, 인 5개에다가 나를 합치면 총 6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육친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육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이제 하나씩 배워나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할 필요도 없고, 내 사주 내가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내 사주 내가 보려면 최소한 이 정도 용어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이 용어가 어떤 건지는 알아야 그래도 내 사주는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뭐 길게 뭐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만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보시면, 내 사주 내가 보기 앞으로 이제 시리즈 조금 할 텐데, 요런 강의 한 뭐 5개만 보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남들 뭐 한 1, 2년 공부해서 하는 거 뭐 한 5개 정도? 이 정도만 그 강의 들으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